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인은 이해해야 한다. 한국인의 본심이란 제목의 일본 칼럼과 그 칼럼에 달린 일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학자가 한국인의 본심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아주 객관적인 척 서술하고 있는데, 이 칼럼을 읽어보면 일본은 정상적인 국가이고 한국은 아직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배로서 이해해줘야 한다. 결국 내용을 보면 한국을 직접적으로 혐한하는 내두익보다 더 지능적으로 한국을 혐한하는 칼럼입니다. 한국인을 분석하는 이 칼럼은 역으로 일본인의 본심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칼럼을 보시면 기분이 상당히 나빠질 수 있으므로 그런 감정을 느껴도 일본의 본심을 보고 싶은 분들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댓글 반응을 보시고 일본의 실체를 제가 간단 명료한 논지로 반박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많은 일본인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감정인 것이다. 그러나 이웃나라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본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이것을 이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관점이란, 이 글은 오그라기조의 한국의 행동 원리를 일부 발췌 편집한 것입니다. 일본인의 대부분은 한국이 국가로서의 행동에 대한 반감이나 위화감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2005년에 야마노시 할인의 만화 혐한류의 흐름에 출간되었을 때부터 일본 속의 혐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내가 체감한 것은 많은 일본인이 혐한 감정을 갖게 된 것은 2012년의 일이었다. 이 해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에 상륙하고 천황에 방한하고 싶다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에게 사죄하라는 발언을 한 것이 컸다. 내 주위의 많은 한국 문화 팬들이 이때부터 단번에 혐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전향이었다. 2013년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외교의 우선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순위다라고 말한 것 또한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선진국의 정상에 차례차례로 고자질 외교를 하고 가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연설했다. 2015년 말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한일협정이 발표되었지만 이후 한국 사회는 이에 반대하는 시민운동 단체의 불합리한 주장에 지배되고 문재인 정권이 합의를 취재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등 정부 간의 국제적 합의를 아주 간단하게 짓밟았다. 2018년에는 한국의 대법원이 전 진용공에게 위자료를 일본 기업이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1년 1월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일본 정부에 배상 명령을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후 4월에 다른 재판의 판결에서 주권 면제의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었지만 그런 것으로 납득하는 일본인은 없다. 이미 한국에 대한 무엇인가를 신뢰하고 깨진 관계를 성실하게 복구하려고 노력하자는 등의 멘탈리티는 일본인에게는 없게 되어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관련된 경우 관련된 모든 것에 배신된다는 인식이 일본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해도 좋다. 내 입장은 친한파인데 많은 일본인들이 위와 같은 체념과 혐오와 반감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이해할 수 있다. 나는 한국은 맞다, 일본은 나쁘고 잘못하고 있다는 식의 사고정지의 마술을 걸고 있는 종합파는 아니다. 그러나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는 한국과 대립하겠다는 선택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더 문명론적으로 말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문명적인 갈등 구조를 접하고 있는 지금 일본이 협력해야 할 상대로 한국 외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커다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즉 분명히 한국은 제대로 된 국가로 행동하고 있는데 라는, 원래 한국은 국가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제대로 된 국가다라는 전제에서 한국을 보니까 제대로 된 국가로서 행동을 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 화를 내거나 멸시를 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한국은 제대로 된 국가인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원래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다. 이들 모두 별개로 유엔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반도는 상호 배타적인 두 국가가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국가가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하기 전에는 각각 당당히 자신들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라고 우기고 있었다.
지금은 예전처럼 강하게 주장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두 국가의 주권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다. 조선왕조, 대한제국까지 하나의 국가였지만 그것이 두 국가에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1950년에 시작된 삼국전쟁은 아직도 휴전 상태이다. 북한의 독재체제에서 자유와 민주의 부족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도 과거에 일본의 치안유지법과 같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있다.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현재까지의 역사를 알고자 한다면 이 나라가 심상치 않는 변화에 따르는 변화를 주기로 지금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변화의 연속은 일본처럼 사회의 안정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국가와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국가이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헌법과 법률의 무게가 일본과 전혀 다른 것도 당연하다. 국가 자체가 가볍고 유연하며 변화에 의한 마찰이나 손상에 대한 탄력성이 있다. 국가 자체가 필요 이상으로 변화를 좋아하고 개혁에 민감하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되고 있는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한국은 일본인이 상식적으로 이것이 국가라는 이미지 같은 국가가 아닌 것이다. 한국을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국가 없는 운동단체라고 생각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 한국만이 아니다. 북한도 중국도 대만도 정상국가가 아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운동하고 있는 어중간한 상태의 국가인 것이다. 나는 이 나라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세계 국가는 200개 이상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중 정상, 완벽한 국민, 국가, 주권 국가는 몇 안 된다는 것이다. 유엔에 가입한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제대로 된 국민, 국가, 주권 국가라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동아시아는 냉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도 북한도 이데올로기에 의해 깨끗이 둘로 나뉘어져 버렸다. 이들 국가를 성공적으로 제대로 된 국민, 국가,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한국은 항상 혁신을 추구하는 운동단체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중추에는 그런 정신력이 매우 강하다. 정의와 혁신을 추구하는 운동단체야말로 국가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에서 보면 정의와 혁신을 추구하고 운동하지 않는 단체인 일본은 수수께끼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이야말로 훌륭한 나라이며 부도덕하고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야말로 국가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이 정권의 근본적인 생각이다. 이 생각을 일본인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통 일본인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 바로 이러한 근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북한도 이 근본 사상의 부분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지가 일본의 사활의 문제이다. 일본의 허무주의의 근본에는 일본이야말로 가장 제대로 된 국가라는 믿음이 있다. 일본은 성실한 국가이다. 일본은 제대로 된 법치 국가이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급이 있는 국가인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 존중되는 국가이다. 일본은 평화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인식은 결코 실수가 아닌 것이지만 불행히도 일본은 무엇인가 종교를 믿고 있는 것 같고 위와 같은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일본은 깔끔한 인류 국가이다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인식에 의해 국가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 중지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수 측도 진보 측도 이 일본은 제대로 된 국가라는 환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노력에 조잡한 행동을 통해 일본이 지배구조와 위기관리 능력을 가진 국가라고는 말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여당 지지자들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일본은 국가의 질을 말하면 낮은 수준이다.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겠지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의미 있는 국면에서 명백하게 되고 있다. 일본인은 일본 사회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일본이라는 국가가 정상이라는 근거로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국가로서의 결손으로 인식되게 되어버린다. 물론 법과 사회의 안정성은 중요하다. 한국과 같은 불안정한 사회에서 생활의 스트레스는 엄청난 것이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닌 헌법을 맹신하며 그것을 세세한 부분도 만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깔끔한 정상적인 국가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수구지상주의는 일본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운동이 없다 하여 정상적인 국가이다. 깔끔한 정상적인 국가라는 것은
자신들이 근본적인 법체계도 또는 문화와 사회의 결정에도 과감하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일본은 한국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깔끔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수구와 불변에 열중하는 단체에 불과하지 않는다. 한국이 개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본은 움직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다. 일본도 부동을 자처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여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일 것이다. 이 칼럼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관련될 경우 관련된 모든 것이 배신된다는 인식.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시간 낭비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할 것은 모두 했으니까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고 있다고 말해도 좋다. 한국과의 관계를 안 하는 것이 제일이며 일단 국교 단절하고 냉각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많은 일본인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감정인 것이다. 그러나 이웃나라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본의 사활 문제이다.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관점이란 지금의 한국은 전후부터 행해져온 반일 교육의 결과군요. 무엇이든 붙여 반일 불매운동 또 같은 자리입니다. 이웃나라라고 합니다만 가까이에서 꼭 친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과 억지로라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까? 덧붙여서 이웃나라라고 말하면 나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네요. 한국을 국가로 보아야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고자질 외교로 대표되는 반일 불매운동 문제 때문에 근본은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주장이 맞다고 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걸 믿어버리게 되는 나라다. 계속적으로 평가가 떨어뜨려져 아무리 일본이 한국을 객관적으로 지켜보고자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원래 일본은 한국 자체와 겨룰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강한 자세와 옛날에 위인이 말한 대로 상하관계를 제대로 훈육하고 엄격하게 임하는 것이 그 나라와 잘 지내는 방법이다. 혐한을 일으킨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의 행동이 전부입니다. 한국인이 본심 전에 일본인의 속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그 나라 정부에 대한 비판이 먼저입니다. 불행히도 제목에 일본인이 이해해야 한다는 말에 위화감밖에 느끼지 않는다. 일본인은 이미 충분히 한국인의 본심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혐한은 한국 이해의 결과이며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본의 사활 문제이다. 왜냐하면 한국 측의 선전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련된 것으로 오히려 쇠약하게 될 것이다. 관계 축소야말로 일본의 긴급 과제인 것이다. 항상 하고 있는 일본 비판, 그것이 일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타국의 잘못된 영상을 방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 운동단체가 아닌 타국 비판단체이다. 천황제를 기축으로 유구한 역사를 새겨온 유서 깊은 국가와 3.1운동이라는 허구를 근거로 반일을 국시국체로 성립한 한국을 같은 씨름판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것이네요.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일본의 학자와 일본의 내두익의 생각은 다른 듯하나 그 내면 속의 깊이에 한국을 아래로 보는 인식은 똑같습니다. 한국은 학생이고 일본은 선생이라 가르쳐야 한다. 마지막에 일본을 비판하는 것만 자신들의 처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은 공산국가에 또 독재에 맞서서 스스로 피와 눈물을 흘리며 자랑스럽게 민주주의를 쟁취한 그야말로 자생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에서 미국에 패전하여 억지로 민주주의 국가로 타위에 의해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간을 대합니다. 일본은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간을 대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범죄율이 낮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지만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입어도 국가에 웬만하면 신고 자체를 꺼려합니다. 이유는 기소율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는요. 한국은 여성인권 때문에 페미, 반페미 운동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일본은 여성인권 자체가 아직도 한국의 70년대 수준입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심각하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법원의 판결을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상권 분립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철저하게 승복합니다. 일본은 한국이 법원에서 판결한 판결을 정부가 그 판결을 뒤집으라고 반민주주의 행위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일본은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 분립도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전쟁 범죄 국가입니다. 일본의 사과는 나라마다 차별을 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똑같은 일제강점기 피해보상 배상협정을 맺었습니다. 한국도 중국도 그 협정은 국가와 국가로 맺은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겐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재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강제징용을 당한 한국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배상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돈 때문입니다. 한국에게 배상하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게 배상을 하게 되면 추후에 한국과 똑같은 피해를 입었던 북한에게도 같은 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본은 그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나올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일본은 아직까지 일제강점기 배상협정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과의 배상협상의 기준은 한국이 될 것임을 그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줄 배상금이 너무 많이 나올까 걱정이 돼서 한국에게는 자신들이 생각하면 아주 미미한 배상이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미천한 이유로 징용공 위안부 배상을 하지 않으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몰고 있는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일본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학자나 일본 넷위익이나 이런 기본적인 자신들의 정부의 속내를 파악하지 못하고 선동에 속아서 열심히 혐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뇌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은 일본의 학자들이며 넷위익들인 것입니다. 또 이것을 선동하고 있는 한국 내에 친일 구구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 자괴감이 들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나라의 구구 세력들이 민주주의 나라를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